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부금 단체와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은 대부분의 비영리 단체의 주된 수입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원들이 낸 회비와 기부자들이 내주시는 정기적이거나 일시적인 후원금으로 단체를 운영할 겁니다.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지 않아도 기부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증여에 해당되는 돈에 대해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으면 단체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의무가 면제되고 대신에 기부금의 수입 내역과 사용 내역을 보고하고 공개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기부해 주신 분들한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룰 기부금 단체 관련한 제도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공익단체와 공익법인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바뀐 용어인데요. 그전에는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그리고 지정기부금 단체라고 불렀습니다. 공익단체는 기존의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라고 불렀던 제도인데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해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만 공익단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기존의 지정기부금 단체라고 불렀던 제도인데요. 비영리법인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익법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두 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가능한 혹은 경비 처리가 가능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공익단체는 개인에게서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되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다른 단체, 법인에서 받은 기부금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공익법인은 개인뿐 아니라 다른 법인에게 받은 기부금도 세액공제 혹은 경비 처리가 가능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익단체, 즉 기존의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단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고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만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은 행정안전부이고 문서24 사이트를 이용해 접수합니다. 접수 기간은 1년에 2번만 있습니다. 상반기는 3월 한 달 동안 접수받아 6월 30일에 발표합니다. 하반기는 9월 한 달 동안 접수받아 12월 31일에 발표합니다. 지정 공고는 기획재정부 관보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하도록 하고 있고요. 관련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를 통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기부금 단체와 관련해 실무적인 내용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매시기 나오는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꼭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익단체로 지정받으면 최초 지정 시에는 3년 동안 유지되고요. 이후 재지정부터는 6년 동안 유지됩니다. 21년 이전에는 최초 지정이냐 재지정이냐 관계없이 5년이었는데 제도를 강화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지정기간이 지나면 재지정 신청을 해야 기부금 단체의 지위가 계속 유지됩니다. 공익단체 지정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8가지 요건을 두고 있는데요. 우선 해산시 자녀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유사한 비영리 단체에 귀속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관상 요구사항이니까요. 단체의 정관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정관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단체의 수입 중 개인에게서 받은 회비나 후원금이 총 수입의 50%를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다른 공익법인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총 수입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관과 예결산 등을 검토했을 때 사업의 수혜가 특정인에게 돌아가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수혜나 이익이 돌아간다면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1년 이상 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와 후원금 및 수입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체 명의의 모든 통장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과세 기간별 결산 보고서 공개를 동의할 것이라고 해서 기부금 단체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세법상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산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단체의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정관 검토 사항이기 때문에 정관에 내용이 없다면 절차에 따라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와 연계해 인터넷 홈페이지가 반드시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페이지는 카페나 블로그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선거운동 불가라고 해서 단체명이나 단체 대표자의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한 내역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인 혹은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 또는 당선되지 않도록 활동하는 내용을 선거운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신청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익단체 추천 신청서라고 해서 정해진 양식에 기입하시고 관련한 자료들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첨부 자료로 우선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보유번호증 사본, 그리고 단체 회칙 사본을 첨부합니다. 단체 회칙 사본은 단체 직인으로 간인한 원부원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년도 수입 내역, 예산서, 결산서를 첨부합니다. 수입 내역과 연계해 지난해 1년간의 단체 명의로 된 모든 통장에 대한 사본을 첨부합니다. 통장 사본은 통장 천면, 즉 계좌 예금주의 명의가 나온 면과 입출금 내역이 기록된 본문 페이지를 모두 스캔해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스캔하기 어렵다면 은행에서 발급받은 거래 내역서를 첨부해도 됩니다. 대신 인터넷 뱅킹에서 내려받아 출력한 자료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거운동 사실 확인서라고 해서 선거운동한 사실이 없다라는 각서 같은 의미로 만들어진 서식을 작성해 첨부합니다. 단체의 회비나 기부금을 CMS를 통해 받았다면 각각의 내역이 통장에 기입되질 않겠죠. 그래서 CMS 인출 내역을 함께 첨부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나 다른 공익법인에게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서류를 문서24 사이트를 통해 접수합니다. 상반기는 6월 30일, 하반기는 12월 31일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단체에 지정 안내 공문을 발송합니다. 공익단체로 지정이 되면 몇 가지 지켜야 할 의무와 관리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단체의 결산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문서24 사이트를 이용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체의 수입명세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익단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익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충남 공익활동지원센터 좋아요, 구독 아시죠? 감사합니다.